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상이 숭례문 밖에 나아가 마 제독을 전송하였는데 정은 이첨이 와서 아뢰기를 마 제독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참으로 국가의 성패와 존망이 관계되는 바로서 다른 장관들의 행군과 같지 않습니다. 상께서 문외에서 전송함이 미안한 듯 싶으니 청컨대 강가까지 나가 직접 전송하여 중국 장수를 우대하는 뜻을 보여주소서 하였는데 상이 도승지 윤단무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전에 제독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강가에 전송하려 했었다. 지금도 생각은 하지만 시간이 임박하여 할 수가 없다 하자 윤단무가 아뢰기를 이제 이미 임박하여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사고는 답하기를 아랫말은 마땅하다만 제독이 지금 나오고 있어 할 수가 없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멀리 행차하시는데 과인이 감히 나와서 전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인의 편찮은 기후가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천질이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남쪽 소식을 듣고 부득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날씨도 추운데 멀리 가시니 과인은 참으로 미안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국가의 큰일인데 어찌 감히 수고로움을 말하겠습니까 하고 달해를 행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남쪽 변방의 연이은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아실 터였지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정탐한 보고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병조판서 이 항복을 불러보고 앞으로 나오게 하고 묻기를 제독의 이번 행군의 경의 뜻에는 어떠한가? 양식은 마련할 수 있는가?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중국 장수가 나아가는 것은 혈액이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장이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곧장 내려가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니 10여 명의 잔적을 죽인다 해서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또한 호남, 천리가 모두 잿더미가 되어 양초를 준비하는 일을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방책이 없으니 신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변사가 정충신을 보내 호남의 외정을 담지하게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말하기를 전주성은 외적의 무리가 다 헐어버려 터만 남아있을 뿐이고 남원은 성지가 그대로 있는데 외적의 자체는 없어졌으며 나중에는 대부대의 적이 주둔하고 있다. 구례, 곡성 등에도 수백 명의 외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2일과 4일에 연이어 외족을 사로잡고 또 남은 5, 6리 지역에서 한 명의 외족을 사로잡았는데 그들에게 들으니 남은 서쪽 언덕에 예성이 있는데 외적이 지금 예성을 수축하여 돌을 쌓아 기초를 다지고 나무를 엮어 채를 만들어 운가하여 지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조선 사람을 사로잡아 남자에게는 쌀 5뚜를 걷고 부인에게는 쌀 3두를 거둔 후에 면사첩을 준다 하기에 내가 지금 달려가서 이 여매를 후원해서 협력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후원을 어찌 꼭 대인이 직접 해야 하겠습니까? 대신 이 항복이 호남으로 사람을 보내어 외적의 동태를 탐지하게 했는데 지금 올라와서 하는 말이 남원에는 외적이 없음을 목격하고 왔다. 다만 나주에 대부대가 있는데 소소 행장이 주둔하고 있으며 구례 곡성 등에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 말은 옳습니다만 남은 서남쪽 수십 리의 땅에 예성을 수축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성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 이해룡이 아뢰기를 중국 말에는 구와 곡의 발음이 같으니 곡성인 듯 합니다 하였다. 상이 장우닉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대장이 직접 가서 후원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니 장우닉이 와서 아뢰기를 제독의 뜻은 가고 싶지는 않으나 격리가 강요함으로 양초가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해서 내려가는 것이니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전에는 제독이 격리와 비등했는데 이번 군사를 동원하는 이런 격리의 절제를 받습니다. 소신에게 3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
보수 호남의 반탕 되어 양식을 이어댈 길이 없음이 첫째이고, 대장이 적은 군사로 급히 내려가는 것이 둘째이며, 군사는 열세이고 먹을 것은 다 되어 어쩔 수 없어 군사를 돌리게 되면 흉적이 듣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며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실망할 것이 셋째입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제가 이번에 내려가는 것이 국왕의 뜻에는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외적을 섬멸하여 수치를 씻는 일은 참으로 소방의 지극한 소원이며 군사를 출병하는 것은 대인의 신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충청 전라 두 도가 혹독하게 병화를 입어 공사가 탕진되고 흩어진 백성이 모이지 않아 말먹이를 나르고 양식을 운반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원에는 양식이 조금 있으나 수원을 지나면 접재할 방책이 없으니 만약 날짜를 조금 뒤로 미룬다면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양식이 없어 돌아오게 되면 도적의 기세만 북돋우게 되어 유익함이 없게 될 것이니 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그 말이 매우 옳습니다. 제독이 말하기를 하고 또 곧 가정을 불러 한참 동안 말을 일러 경리에게 통고하게 하였는데, 이는 연로의 양식이 없다는 뜻이었다. 상이 말하기를, 먼저 몇 부대의 군사를 보내어 따라가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대인이 직접 가는 것은 아마도 안전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삼가 가르침을 따라 가기 전에 다시 헤아려서 처리하겠습니다. 군사가 이미 출발하였는데 날은 저물고 길은 머니 이만 떠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거듭 위로하고 제독이 살해하고 떠났다. 상이 선정관 두 사람에게 표신을 주어 도원수 권율과 전라병사 박명헌 및 충청병사 이시연에게 보내어 재촉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중국 군사와 협력하여 적을 섬멸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이르기를, 조경의 원정으로 인해 머뭇거릴 것이 사실인가? 비변사에 물어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조경은 명을 받은 처음부터 곧장 직노로 향하지 않고 행군할 때도 느릿느릿 행동했으므로 공론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언관들의 말은 대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0일 정리어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경리가 우리나라의 군율이 없음을 거르게 여기니 남절을 군법에 의해 처리해야겠다. 경리에게 구하고 속히 처결할 일로 비변사를 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남절은 참으로 법률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마는 이미 왕호까지 왔으니 공초를 받은 후에 처리함이 마땅할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리에게 구하고 처리하려고 여기까지 잡아온 것이며 처음부터 관리의 대의로 공초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 국문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송남수를 잡아 가둔 초기로 우부승기 최천근에게 전교하였다. 이 사람은 도망하기까지 하였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속히 경리에게 고하고 형벌을 행할 일도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간 이상신 정한 이이첨 조우주비 아뢰기라. 신들이 삼가듣건대 어제 조경의 머뭇거린 일이 사실인가를 비변사에 물었을 것이며, 조이와 윤담의 일이 확신한가를 정혹에게 훈련동감 도청으로 조경을 따라 남하하였기 때문에 이 전교가 있었다. 물어보라는 전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들은 일에 따라 논의할 뿐인데 성상의 전교가 이러하시니 신들이 평소에는 군부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 주가 큽니다.
사세상 그대로 있기 어려우니 신들의 벼슬을 파면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0일은 무진 세 번째 기사 장령 이함이 대사원 이헌국 집이 민몽룡 지병 성 이문과 함께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3개월 어제 조부를 보니 조경을 머뭇거린 일을 비변 사이에 하문하시었습니다. 간관이 들은 대로 농계하였는데 그들이 들은 바는 보통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조경은 군사를 거느리고 외적을 치러 가면서 직로로 격려하지 않고 느릿느릿 행군하여 반드시 우회하는 길로만 갔습니다. 머뭇거리고 겁낸 상황은 사람들이 모두 본 일이며 모두 들은 바로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실로 공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께서 혹시 북문이 실상이 아닐까 염려하시어 비변사에 하문하셨지만 언론의 책임이 있는 자들은 이로부터 해이해질 것이니 사체에 마땅치 못합니다. 또 조이와 윤담이 뇌물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정혹에게 물으라고 하셨는데 대간의 말을 어찌 사람에게 물어서 처리하겠습니까? 정은은 임금의 명을 출납하는 자리에 있으니 합당치 못하다는 뜻을 진달해서 이러한 일이 없게 해야 하는데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잘못을 고쳐 아래는 뜻을 잃은 것으로 매우 거릇된 처사입니다. 색성지를 추구하소서. 전라 좌우후 이 몽군은 당초 한산도에서 주사가 패배하였을 때 외적이 본도에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병영을 지키는 장수로서 허다한 군기와 군량을 처리할 생각은 않고 자신만 피할 계책으로 관곡을 도적질하여 배 싣고 처자를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한 후에 전후 장계에 소상하니 극히 분통합니다. 그때 즉시 선정관을 보내어 목을 베어 군문에 경계를 주었었어야 했는데 이제까지 형벌을 쓰지 않았으므로 인심이 더욱 분하게 여깁니다. 이 몽구를 급히 법률대로 처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성제의 일은 불가하고 이 몽구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1일 무진 네번째 기사 상이 진, 동지 이름은 진등이고 하간 사람으로 군량을 주관하였다. 하제나가 접견례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제차 군사와 양식을 조발하여 구원해 주시니 황제의 은혜가 만극하외다. 대인이 소방의 일로 먼 길에 수고하시니 지방이 세전하고 힘도 탕진되어 일이 마음과 같이 되지 않으니 황공하외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병마가 비록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 나왔으나 반드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을 것이니 매우 미안합니다. 오는 도중에 접대에는 별로 태만한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 때 노상에서 한 통의 서신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감히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병마가 어찌 피해를 끼쳤겠습니까? 적시 찾아왔어야 마땅한데 마침 감기가 들었고 또 상사가 있어 이제야 와서 보니 황공하였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성에 처음 들어오는 날 배신을 일부러 보내 교회에서 맞아 위로해 주셨고 어제는 또 대신을 보내 술자리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상사를 당하면 남을 만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니 무슨 손상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차를 돌린 다음 술을 정하니 또 자리에서 내려와 술을 권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 술을 마신 뒤는 자리를 오르시고 다시 수고하지 마십시오 하고 또 말하기를 도야에게 들으니 이순신이 외적을 많이 포획했다 하니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황제의 위령에 힘입어 조금 포획하기는 했으나 한산도에서 배안으로 선적과 기계 및 사조과 양식을 모으지 못했었는데 대강 모양을 이루게 된 것은 황제의 은혜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소이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는 오로지 현 왕의 큰 복禄과 변장들이 힘쓴 데서 연유한 것이니 축하를 드립니다. 한 명의 장수를 뵌 것은 천명을 포획한 것과 같으니 더욱 기쁩니다 하였다. 상이 도우로 자리에 올라가 배신으로 하여금 술을 권하게 하기를 청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연왕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수고롭게 움직이시니 매우 미안합니다. 그만할 수 있으면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였는데 통역관 이해룡이
예무에 대한 곡절을 자세하게 말했으므로 이러한 말이 있었다. 이철이 아뢰기를 소우신이 일찍이 이 사람의 접방관이 되었는데 예무에 대하여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좌상에서 술을 권하겠소이다 하니 동지가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술은 비록 좋지 못하지만 정성을 표하는 것이요 더구나 날씨도 차가우니 다 마시기를 바라오 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현왕께서 기운이 불편하신 데다 또 중한 복제도 있으시며 저도 주량이 적어 이미 만족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조가 소방의 일로 인해 창고를 풀어서 곡식을 수송하기까지 해 주었으니 황제의 은혜가 만극하외다. 소방이 힘을 다해 식량을 주선해야 하는데 소방의 식량이 본래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이제 또 호수 호남이 혹독하게 병화를 입어 눈에 보이는 것은 잿더미뿐이니 공사가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미 배신을 나누어 보내 여러 방법으로 조치했으나 대군의 식량을 공급하기는 부족할 것 같으니 이 때문에 걱정이 외다 하였다. 상이 이철에게 묻기를 이 대인의 성격이 어떤가 하니 아뢰기를 예문은 익숙하지 못하지만 성격은 매우 자상합니다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경리를 만나보았는데 양조에 대한 일이 극히 우려되며 공주와 나주 산성을 이미 이뤘다 하니 이 또한 걱정입니다. 천조에서는 곡식이 없어 군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서 운송하지 못하므로 은 20만 냥과 청포 화융 등의 물건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미 연자 1,000냥과 청포 1,000여 필을 평안감사에게 교부에서 모두 암명관을 시켜 곡식을 무역하게 했으나 서울이 나오면 매우 조처하기가 어려우니 포하나 원자를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무역하되 저자의 값에 따라 낮은 값으로 무역하면 어찌 어렵겠습니까? 통주의 세입 근량이 1년에 300만 여석이 되는데 이것도 전부 가져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배가 많지 않아 시기에 맞춰 운반하지 못하므로 요동지방에서 노새 2,000마리와 우마 1,000마리를 사서 지금 운반하고 있는데 이미 의주에 당도한 것 같습니다. 한 것도 많습니다. 경리는 평안도의 곡식은 황해도로 옮기고 황해도의 곡식은 서울로 옮기며 또 서울에 저장한 것은 충청도로 옮겨서 사용하면 거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귀국은 인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이 때문에 걱정됩니다. 귀국의 군사가 3만 명에 이른다 하는데 지금은 외적도 조금 물러서고 방수도 한가로우니 해산하여 돌려보내서 혹은 군량을 거두게 하고 혹은 쌀과 콩을 운반하게 하면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큰일 앞에 있는데 항상 공담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착실하게 거행한 다음에야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르기 10분 노력해서 조치하십시오. 만약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되어 날씨가 따뜻하고 얼음이 풀리면 비록 곡식이 몇만 섬이 있다 해도 어찌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조가 소방을 위해 이와 같이 힘을 다해 구원하니 소방의 군신은 황제의 은혜에 감격해서 무어라 말할 수 없소이다. 더구나 이는 소방의 종사의 존망과 백성의 생사가 매우 있으니 감히 마음과 힘을 다해 주선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소방은 오로지 호수 호남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모두 탕전되어 백성이 흩어지고 물자도 고갈되어 사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쉽게 판출하기 어려울까 염려되오이다.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해 10분 주선할 것이며 포화와 화융 등의 물자로 무역하는 일은 담당 유사에게 물어서 처리하겠소이다 하였다. 상이 도승지 윤남무에게 이르기를 화융과 청포는 판매할 수 없겠는가? 계절이 추울 때가 되어 백성들이 추위를 맞게 절실함으로 쉽게 무역이 될 것 같으니 힘써 하라. 식량을 준비하는 일을 속히 해줘야 물으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남쪽의 식량이 가장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경창의 미두를 남쪽 지방으로 수송하고 황해도 쌀은 경창으로 가져오며 관세에 저장된 것은 차차 옮겨오되 급히 호주와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해서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동지가 말하기를 술은 이미 흡족합니다. 업하고 물러가기를 청합니다. 하고 드디어 나갔다. 상이 이어 양유격, 이름은 양만금이고 절강 사람이다. 하체에 나가 유격과 함께 교배 리에를 향하고 배신으로 하여금 술을 권하게 하기를 청하니 유격이 따랐다. 판 중추부사 윤두수가 술을 권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뛰어난 재주로 한나라를 맡고 계시나 융화를 입어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므로 우리 성상께서 병화를 많이 조발하고 식량도 운송하며 장수를 보내 적을 소탕하기로 기약하셨으니
어찌 평정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행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군사가 말리기를 행군할 때는 식량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조정의 식량을 멀리서 속히 운반할 수 없으니 지금은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10분 조처해서 큰일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3분부가 이와 같이 정령하니 매우 감사하여다. 극력 조치하겠소이다 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금문과 격리가 매번 분부하셨으니 만약 귀국에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경우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통보하여 다스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도 여러 대리인들이 먼 지역에 와서 수고하면서 소방을 한 집안과 같이 여기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소이까? 만약 있다면 숨기지 않겠소이다 하자 이유격이 말하기를 국왕의 뜻은 지극하시지만 무지한 군졸들에게 어찌 반드시 작패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하겠습니까? 하였다. 경린군 김명은이 수를 권하였다. 이유격이 말하기를 날마다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참액이 매우 많고 또한 사로잡은 일도 있다 하니 이는 바로 국왕의 복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모두 황제의 은택이 외다 하자 이유격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성상의 연택과 국왕의 복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일의 외직이 침입하여 서울 백성들이 모두 흩어진 것을 제가 매우 안타깝게 여겼는데 이제 듣건대 조금씩 모여든다 하니 매우 기쁩니다. 현왕이 여기에 계시니 여러 장수도 모여드니 외적이 비록 몇백만이라고 하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안무에서 모두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형적이 경기를 공략하여 백성들이 놀라 모두 흩어졌는데 다행히도 양도군과 마, 독부 및 여러 대인들이 진무하고 안정시켜 점점 모여들게 하였으니 그 무엇이 여러 대인들의 은전이 아니겠소이까? 매우 감사하외다 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황상께서 석상스를 화친 주장하다 나라를 그르쳤다는 것으로 극형에 처하려 하시다가 영하의 전쟁에서 공이 조금 있었다 하여 먼 지역의 군대에 편입시켜 영구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셨고 16억도 금이 위에 시켜 잡아가게 하였으며 행장과 가상까지 관에서 몰수하였으니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상서 대인은 평양을 구원해 동방을 재생시켜 주었으니 늘 감사한 마음 간절하며 심 대인도 우리나라의 일로 5, 6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공로가 매우 컸어. 우리 백성들도 모두 두 대인의 덕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 매우 마음이 아프며 우리는 변명할 길이 없어 더욱 안타깝소이다. 더구나 천조대인이 우리의 일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미안한 마음 그지없소이다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대인은 원래 남방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낙대인과 이름은 낙상제이다. 척대인은 이름은 척금이다. 아시오일까? 이 두 대인이 전에 우리나라를 왕림했는데 우리가 그 덕을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고 무슨 벼슬을 하고 있으며 기력은 어떠하오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낙이야는 바로 저의 친족으로 현재 경령부 총병이 되어 있는데 수병을 거느리고 나올 것이고 척구는 오송 유격을 맡았는데 현재 모두 편안합니다. 일찍이 그 귀국에 왔다 간 사람은 다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낙대인이 또 나온다니 기쁨을 금할 수 없소이다 하였다. 홍상군이 술을 권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오늘은 술에 취해서 회비하기 어려우니 내일 나와서 사리하겠습니다. 술이 이미 만취되어 사양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존 좌를 만류하여 몇 잔 더 드리고 싶소이다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정사에 방해가 될까 염려됐는데다가 오랫동안 난자 노고를 끼쳐 미안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일 평양에서 영성한 대우를 받았고 어제 대신을 보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어물까지 주셨는데 이제 또 일부러 왕림하시어 저에게 좋은 술로 취하게 하고 아름다운 반찬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니 매우 감사하외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폐방에 오셨어도 정성을 바친 것이 없는데 이처럼 말씀하시니 도리어 부끄럽소이다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제가 이 나라에 와서 조그만 공로도 세우지 못하고 다만 시끄럽게만 했는데 매번 융성하는 전을 받으니 제가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기성군이 술을 권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오래 수고하셨고 배신도 후의를 보였으며 저도 이미 취하였으니 그만 파하십시다 하고 업을 하고 나왔다.
선조 실록구 13권 선조 30년 10월 11일 무진 5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수사 베이슬이 주사의 차장으로 주장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유례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형과 곧 선정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질과 송남수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에 잡아 넣었으니 국문하에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에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 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1일 무진 6번째 기사 저녁에 진 동지가 회비하니 상이 별전에서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단치 않은 토산품으로 성의를 표했을 뿐인데 이제 도로 돌려주시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소이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급히 오느라 토산물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하여 살해할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례를 받을 수 없고 다만 마음으로 고마운 신 뜻을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동지와 함께 차를 마시고 난 뒤 동지가 고하고 물러갔다. 선조 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라는 전교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망한 수령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실정을 조사하여 경중에 맞게 처리한 다음이라야 옥사의 채통도 이루어지고 복제된 자도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터 왕옥에 잡아온 죄인을 공초도 하지 않고 먼저 처치한 일은 없었습니다. 신들은 일개 남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일에 폐단이 될까 염려되기에 다시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우리나라의 일개라는 말만 없앤다면 풍신수길의 멀기리를 효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들과 송남수의 죄상은 장계를 가지고 보면 다른 죄인과 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미 왕옥에 잡아왔으니 그 사이에 사정과 곡절을 반드시 추국한 다음에야 옥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죽은 자도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들은 어리석은 속인이나마 아뢰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제 선교를 받으니 매우 미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령께서는 다시 살펴주셔서 황공하게도 감히 아릅니다 하니 알아도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최천건에게 전교하였다. 남자가 송남수는 당초에 다른 죄인을 추국하는 예로 하지 않고 승전에 따라 율에 따라 주의를 정하라고 했으니 의도하는 바가 있던 것인데 비변사가 이와 같이 회개하였으니 그 승전을 가져다 비변사에 보이도록 하라. 선조 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병비에 전교하였다. 그렇다면 이 응표는 주사로 나가 있을 때 특이한 공로가 없었는데 무슨 일로 경상 우수사에 제수했는가?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제수해야 한다. 주사로 나가 있던 사람들은 모두 패배한 장수들이니 이들은 주장을 구원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선조 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좌선지 신식을 병으로 채직하고 이 항복을 좌부 빈객으로 정창년을 동지 준추 간사로 김우옹을 예주 참판으로 이 상신을 겸 보덕으로 한준겸을 우부승지로 권위를 좌승지로 윤돈을 우승지로 유경종을 봉교로 최입을 판결사로 박승종을 병조 참지로 삼았다. 선조 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윤담의 조부승지 최천건 우부승지 한준겸 동부승지 이철이 아래기라 경리 자문에 회답하는 끝에 대신과 호주를
엄중히 문책해달라는 일로 정교하셨습니다. 지금 군량과 마초를 준비하는 일이 지극히 긴박함으로 상께서 태만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러한 정교가 있었은 것이니 성상에 염려하시는 바가 참으로 범연치 않습니다. 다만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조신에게는 본디 국법이 있기 마련이니 경리에게 요청하면 부당합니다. 지금 나라의 저축이 단갈되어 계책을 세울 수가 없는데 갑자기 신하를 엄책해 달라고 청원하면 경리는 필시 저 나라가 식량을 조치할 만한데 신하들의 태만에서 봉행하지 않고 임금도 스스로 명령하지 못하여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체 엄격하게 감독해서 다시 통정하기 어려우면 앞으로의 일은 사사건건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어찌 큰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경리는 법도가 매우 엄격해서 태만함을 본다면 이러한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그렇다면 청하는 일이 부당할 뿐 아니라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회자는 다만 경리만 보고 지날 뿐만 아니라 총독의 야문에 자문을 보내 중국 조정에 보고할 수도 있을 것이니 전일에 말한 그 신하는 미워할 만하다는 말에 대해서 마침내 스스로 해명할 길이 없으며 점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한 글자 한마디에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깊이 성찰하소서. 신들이 가까이서 모시고 있으면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대신은 하지 않더라도 호조는 자기의 소임을 이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는 저들의 소임인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93구 선조 30년 10월 1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도망한 수령 중에서 범법한 정상이 의심 없는 자는 분변해서 아래라고 명하신 지가 거의 반달이나 되었는데도 건부에서 아직도 회개가 없습니다. 막중한 군법에 관한 일을 지체하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청컨대 당상은 추구하고 생랑청은 파직하소서. 한산도 주사의 패배에 대해 주장을 구원하지 않은 주로서 각별을 다스린 장수들을 도체차사로 하여금 경중을 나누어 율에 따라 처단하도록 대간이 개청하 윤호를 받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체찰사 이 원익은 병으로 올라왔지만 도원수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채찰사의 분별을 바꿔서도 오래도록 처리해서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의 명을 팽개친 것이니 도리의 어긋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도원수 권유를 추구하소서. 지회를 다스리고 잡아다 고문하는 일은 상의 명령이거나 대간이 아니면 보통 관리로서는 개청할 수 없는데 근본 황해, 감사, 유, 영수는 번신으로서 장계를 올려 역관 윤상을 잡아 가두자고 청했으니 사체를 모름이 심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의금부 당상은 마땅히 반개해야 하는데 관례대로 잡아와서 당연한 것처럼 하였으니 또한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추거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되 황희의 감사는 추거하라 하고 이어 한 중겸에게 전교하기를. 해운 반관의 서장을 비변사는 어찌하여 제때 회개하지 않았는가 하였다.